주제 좀 바꿔보겠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내일 모레죠. 17일에 국회에서 쿠팡 청문회가 열리는데 김범석 의장 안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이제 이번 쿠팡 사태를 둘러서 각종 의혹과 대처 방안을 따져묻기 위해서 쿠팡의 창업자이자 실질적 소유주인 김범석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요. 김 의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자신은 해외에 거주 중이고 전 세계 170여 개 국가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CEO이기 때문에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가 증인 채택을 6명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증인들은 나옵니까? 다른 증인들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박대준 전 쿠팡 대표이사와 강한승 전 경영관리총괄도 나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둘 다 모두 이미 사임을 해서 증언할 위치가 아니라거나 해당 사안을 알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번 그 사태 당시 이제 의사결정 라인에 있었던 핵심 경영진 전원이 빠지게 된 겁니다. 청문회에는 그래서 지난주 임명된 이제 헤럴드 로저스 임시 대표가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로저스 대표는 이제 한국에서 근무한 적도 없고 통역까지 거쳐야 하는 인물입니다. 청문회 진행도 쉽지가 않게 된 데다 이제 책임 있는 답변도 나오지 않게 되기 때문에 모르쇠 또 맹탕 청문회 이렇게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는 그런 얘기했어요. 김범석 의장 이번에 안 나오면 법적 조치 검토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야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한 목소리로 비판을 하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를 강제 구인할 방법도 없고요. 고발을 하더라도 수사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 의장은 10년 전부터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의 5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한 번도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때마다 농구를 하다 다쳤다, 또 예정된 일정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야 된다 이런 이유들을 댔습니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김범석 의장 보면은 최소한의 입장 표명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청문회도 안 나오겠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난번에 대답드린 걸로 똑같이 대답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을 우습게 보는 거죠. 네, 한국계이긴 하지만은 결국은 몇 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런 전반적인 170개국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 매출의 90%는 한국에서 나오고 있고요. 한국에서 주요 시장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한국 국민에게 역대급으로 굉장히 큰 위협이 될 만한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진지한 사과와 그다음에 책임 표명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보면은 좀 문화적 차이인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린 총수 개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어떤 소유자 이런 개념들이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주식회사라는 건 어떤 소유자, 총수 이런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이제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요, 다 보시면은요, 마크 주커버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미국 경영인들, 창업자들이 미국 의회 청문회, 상원 청문회 나가서 열심히 진땀을 뻘뻘 흘리면서 대답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문화가 다르고 총수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그 나라에 미국에 있는 미국 경영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의회에서 부르는 청문회에서 저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저런 식으로 이제 무시하는 경우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명확하게 답변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안 보인다면은 강력한 제재를 여러 차례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는 지금 보이는 모습은 한국 시장과 한국 정부에서의 어떤 민주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을 묻거나 여기서 책임을 묻고 거대한 자본 권력을 제어하기 위한 한국의 정치 시스템과 한국의 어떤 법적 책임 부분들을 상당히 무시하고 그 리스크와 위험을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사람이고 미국 회사여서 그렇다는 얘기들 하면은요, 실제로 미국의 각 창업자들, 빅테크 창업자들이 미국 청문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나서가지고 답변하는 거 보면은 그 말이 적어도 틀리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기업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한국을 우습게 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쿠팡에서도 너희들이 안 쓰고 버틸 수가 있어?
어차피 쓸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도 많잖아요. 그렇죠. 실제 이용자 수가 어떻습니까? 네, 그게 실제 쿠팡 이용자 수가 이 사태 이후에 오히려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달 초 이용자 수가 11월 첫째 주 대비 4.1% 정도 늘어난 건데요. 뭐 쿠팡 탈퇴 절차가 복잡한 데다가 로켓 배송 같은 쿠팡 시스템에 길든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쇼핑과 배송 콘텐츠, 배달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둔 구조가 이용자들의 이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데다 다른 업체들이 이를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쿠팡은 이제 최저 가격, 빠른 배송, 무제한 반품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제 이 서비스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쿠팡을 떠나려고 해도 마땅한 대체제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쿠팡이 보상을 제안해도 신뢰를 회복하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답을 하긴 했지만 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편의 때문에 계속 이용할 것 같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쿠팡이 소비자 이익 극대화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사실 이건 뭐 판매자들을 쥐어짜서 나온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논란이 벌어져도 뭐 어쨌거나 소비자, 판매자 모두 쿠팡에 갇힌 세상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갇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화가 나서 탈퇴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처음에 이제 쿠팡을 예. 탈퇴를 하려면 PC 버전에서만 가능했고요. 미로 같은 복잡한 단계를 최소 6단계 거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탈퇴 지옥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소비자들의 원성과 정보 압박이 이어지자 회원 탈퇴는 이제 4단계로 줄였고 유료 멤버십도 2단계 만에 해지할 수 있도록 고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금방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을 일부러 탈퇴를 복잡하게 설계해 놨느냐 이런 분노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해지 대신 이제 뭐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혜택 포기하기, 와우 할인가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뭐 쿠폰이 사라집니다 같은 문구를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해서 잔류를 유도했다는 지적도 받아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이제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서 가입보다는 해지 탈퇴 절차를 더 복잡하게 설계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놓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쿠팡 사태도 이제 이번에 있고 나서야 결국 탈퇴 단계를 다소 줄인 거고요. 뭐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멜론 같은 국내 플랫폼들 다수에서 탈퇴는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공정의 규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제도가 다 있다는 건데 기업들이 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지키면 원래는 과징금도 내고요. 네, 여러 가지 제재를 받는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벌어들이는 매출과 수익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그들에게는 중요한 이슈가 아니게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간혹 보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거대 기업들도 미국에서 과징금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과징금의 규모 등을 보면은요, 그 2년 동안 그 시장에서 벌어진 수익 전체보다 더 많은 데도 있어요. 거의 그냥 어쩔 때는 거의 5년, 6년에 이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지원은 별개로 해서 어떤 법규 준수나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것을 위반하고 잘못했을 때 책임이 그만큼 무겁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들도 굉장히 많이 갖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쟁점인데요. 결국 자본주의 상황에서 자본 권력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면은 나중에는 이것을 결국은 법과 제도로 해서 통제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지는 구들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법과 제도가 같이 발달을 하면서 적정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임의적인 자본 권력이 횡포를 벌이는 것들을 불가능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것들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 속에서는 어찌게 보면은 재벌이라는 구조 속에서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이런 것도 규제들이 많으면 안 된다. 규제 말고 법적인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들이 많아지면 안 된다는 논의가 또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책임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소비자들한테 묻는 것들도 돌려주는 것들도 굉장히 약하게 설계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그 점에 있어서의 책임감 있는 조치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를 좀 중심에 놓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